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스하키 선수였었고 지금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해설도 하고 있는 안근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아이스하키가 제가 할 때만 해도 이제 제가 지금 35이니까 10살 조금 넘어서 시작했으니까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정말 되게 희소했던 운동이었고, 근데 남동생이 먼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를 하다가 이제 링크장에서 아이스하키 전향을 했었는데, 이제 동생 하는 거 운동을 보러 갔다가 좀 저도 이제 하고 싶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이스하키 선수를 다치는 부위가 비슷하다기보다는 뭐 이제 조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남자 하키, 여자 하키 조금의 차이라고 하면은 체킹이거든요. 여자는 체킹이 없고 남자는 체킹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자 선수들도 남자 선수들만큼의 큰 체킹 플레이가 없는 거고, 국제대회 나가면은 웬만한 그런 바디 체크는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다른 게 얼굴에, 그러니까 특히 해서 이가 항상 빠져있는 게 약간 트레이드 마크처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퍽에 맞거나 스틱에 맞거나 해서. 근데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운동선수랑 비슷하게 어깨나 뭐 손목, 발목 이런 관절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진짜 감사하게도 부상이 정말 선수 시절 내내 큰 부상이 없었어요. 그냥 뭐 이제 조그만 근육 파열이나 뭐 어느 정도 인대 파열 이 정도는 잔잔하게 있었는데, 부상은 거의 없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합에서 제가 이제 수원시청 선수로 떴을 때 2022년인가? 21년 이제 마지막 선수 시절 때 경기를 하는데 이제 퍽을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포드인데 상대편 디펜스가 쏜 퍽을 이렇게 맞았는데, 저희는 그 퍽을 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퍽을 딱 맞았는데 느낌이 약간 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인지를 하러 들어갔는데 손을 딱 열어보니까, 글러브를 빼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피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딱 손을 이렇게 했는데 손톱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진단명은 아절단, 그러니까 반이 절단된 거였어요. 덜렁거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그래도 그나마 좀 젊어서 손이 안에서 조금 다시 자라서 지금은 약간 차이는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손가락이 좀 길이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때 마지막 부상 그거 손가락 부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면은 일단 제일 큰 걸로는 운동 시설이 가장 없고, 특히나 이 아이스링크장이 전국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힘들고, 그리고 또 사실 여자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팀이 수원시청 하나 실업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합을 뛰더라도 항상 뭐 일본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조그마한 남자 국내 대회를 이제 같이 뛰기는 하는데, 그래도 같은 레벨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남자인 친구들은 바디 체킹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정도의 선수들과 밖에 못 뛰기 때문에 연습 경기를. 그래서 그런 팀이 적은 것과 열악한 운동 시설 이런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귀족 스포츠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옛날에는 아이스링크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링크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약간 귀족 스포츠다. 그런데 링크장에서 이렇게 막 약간 갑옷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멋있는 옷을 입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특히 그리고 아이스하키는 이제 북미에서 하는 많이 인기가 있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구 문화를 받아왔다라고 해서 귀족이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봤을 때는 저는 뭐 귀족 스포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환경적인 요소가 링크장까지 가야 하는데 필요한 교통적인 요소, 그러니까 부모님의 픽업도 필요할 거고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스케이트나 뭐 장비나 하다못해 유니폼까지도 그냥 티셔츠를 입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서. 근데 요즘에는 사실 뭐 정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요즘 뭐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뭐 지원도 조금 있고, 그리고 각 학교 엘리트 스포츠에 지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귀족의 스포츠라는 것까지는 약간의 편견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뭐 동생이 시작을 했었는데, 동생이 있었던 팀도 새로운 팀이었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이제 중학교를 갈 때 또 새로운 팀으로 가면서 중학교가 1학년밖에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도 동생 팀에서 남자 팀에서 가끔 이제 훈련을 하다가 대학교 진학 때 이제 남자 팀으로 합류를 하게 됐었는데 당연히 힘든 건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스피드 자체, 힘 자체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남자 대학생 친구들을 제가 더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여자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힘적인 물리적인 요소 부분에서.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따라하려고 뭔가 신용만 하더라도 그날 저녁에 제가 바로 이제 그러니까 광운대를 갔으니까 광운대 아침 운동을 하고 저녁에 태능에서 이제 여자팀 훈련을 하면 조금 더 스피드도 빨라지고 뭔가 남자 선수들과 하다가 이게 다시 여자 선수들이랑 하니까 저는 되게 많이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할 때는 사실 선수들도 많이 선수층이 사실 얇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쇼트트랙을 했던 언니들도 막 전향을 했었고 아이스하키로 피겨 스케이팅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하다 못해 필드하키 선수였던 언니도 있었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오리지널 아이스하키 선수고 저보다 이제 하나 둘 위에 선배들은 다 오리지널 아이스하키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들어갔을 때는 위에 언니들이 오리지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없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저희 나이 또래가 국가대표가 되기는 조금은 더 경쟁이 치열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은퇴를 이제 하려고 마지막 세계선수권이었는데 그때 뭔가 약간 다른 팀 선수들이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니까 뭔가 여유롭고 내 마음이 이제 부담감이 없으니까 조금 더 고개를 들고 다른 플레이어들도 보고 하니까는 그때 성적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저 마지막 시합에서 해트트릭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러니까 좀 더 여유롭고 뭔가 마음을 편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여자 수원시청 팀이 생길 때 제가 은퇴를 했을 때 코치님이 수원시청 감독으로 가셨는데 그때 수원시청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따로 연락이 와서 은퇴한 지 한 3년 됐을 때거든요. 다시 현역 복귀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되게 고민을 좀 잠깐 하기는 했었어요. 체력도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선수들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아직은 너무 어린 선수들도 많고 중간층이 필요하다 해갖고 다시 제가 복귀를 했었거든요. 2018년도에.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매 해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 약간 10점을 주고 싶었던 해도 있어요. 뭐 짧긴 하지만. 그래도 상위권 뭐 한 8점은 되지 않나? 8점은? 왜냐면 저는 할 때만큼은 진짜 열심히 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이게 거의 진짜 열정 넘치게 진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다시 수원시청 들어가서 했을 때는 감독님도 거의 인정할 만큼 진짜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수원시청 선수 중에 한 80%, 90%가 다 대표팀 선수였는데 그 친구들이 대표팀을 가면은 훈련하는 선수가 3명, 2명, 4명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큰 링크장에서 그 3, 4명 선수들이랑도 그냥 진짜 2시간 내내 땀 흘리고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마지막에 수원시청 은퇴할 땐 저한테 고맙다고 할 정도였었거든요. 너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줄 줄 몰랐다. 그래서 선수 할 때만큼은 저는 근데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은퇴를 총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은퇴 때는 사실 제가 20살 중반 때 했었을 때가 첫 번째 은퇴. 그때는 사실 막 이제 한평생 운동선수로 살아오다가 막 제2의 인생이다. 근데 이게 운동선수들이 은퇴하면서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똑같거든요. 제2의 인생. 저도 제2의 인생을 막 꿈꾸면서 저는 사실 그때는 뭐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서 계획을 되게 잘 세워갖고 이제 하다가 그때 심정은 그냥 뭐 제2의 인생에 되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게 컸던 것 같고 두 번째 은퇴 때는 사실 한 번 은퇴를 했다가 다시 이제 현역에 복귀를 했다가 다시 은퇴를 하고 그때는 제가 이제 지도자에 대한 꿈이 너무 좀 확실했고 너무 커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섭외가 어떻게 왔냐면 저랑 이제 MBC에서 같이 저랑 해설을 했던 캐스터님, 아나운서님의
후배예요, 여기 피디님이. 그래서 운동선수 한 명을 좀 섭외하고 싶다. 여기에 좀 맞는 운동선수가 누가 있을까? 라고 해서 바로 그냥 한 번에 추천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운 좋게도 그냥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냥 바로 그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고민은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이었던 거는 정치 서바이벌이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그 정치 서바이벌에서 왜 운동선수가 필요했을까 이런 약간의 의문점, 궁금함은 들긴 했는데 방송에 대한 거부감은 저는 없어요. 왜냐면은 뭐 예능도 몇 번 다른 예능도 많이 이제 나갔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엘리트 색깔보다는 저는 약간 스포츠라는 게 그냥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도전과 뭔가 열정 그리고 강인한 뭔가 체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저희는 약간 즐기면서 계속 도전하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친했던 선배들이랑 콜라보도 하고 다른 종목도 되게 많이 도전도 하고 친구들이 저희 팀 어린이들이 약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 색깔은 퍼핀스라는 저희 팀은 도전하고 뭔가 즐겁게 운동하고 함께 좀 이렇게 커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떠한 뭔가 기회가 오면은 그걸 잡을 수 있도록 그냥 준비를 해놓자 이런 주의지 엄청 큰 막 목표를 세워두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퍼핀스로 봤을 때는 더 이제 조금 많은 친구들이 좀 등록을 해서 저랑 같이 재밌게 스포츠를 경험하고 또 도전하고 같이 한번 열정을 약간 불사오르는 그런 거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퍼핀스는 이 정도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스포츠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좌우명은 항상 인터뷰 때마다 물어보시는데 없어요. 근데 그냥 즐겁게 살자 약간 그런 거여서 그냥 끊임없이 도전하고 즐겁게 항상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은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